안녕하세요. 마음으로 그리는 세상 마음새TV입니다. 오늘도 더 해빙 가지고 왔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네, 부자가 되고 싶죠?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가장 쉽고도 빠른 방법을 이서윤 씨가 이 책에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답은 해빙. 지난 시간에 저와 같이 공부를 했는데 해빙은 가지고 있음을 느끼는 것. 예, 돈을 쓸 때 나는 돈을 가지고 있어. 감사해. 이렇게 느끼면서 돈을 사용하라고 했지요. 그런데 여기에 의문이 있어요. 그러면 낭비와 과시, 이것의 차이는 무엇이지? 72쪽에 나와 있습니다. 돈을 쓰면서 있음을 느껴라 하고 작가는 말하고 있죠. 돈을 내가 필요해서 사용하는 것과 낭비와 차이는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은 돈을 쓰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또 다른 작가 홍주연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4쪽, 작은 낭비를 한 기억들이 떠올랐다. 동창 모임에 갔을 때 친구가 입은 청바지에 반한 적이 있었다. 세련되고 멋지고 나에게 꼭 필요한 물건 같았다. 당장 백화점으로 달려가서 똑같은 것을 샀다. 그것도 20만 원이나 주고. 네, 이렇게 샀어요. 그런데 그 속마음에는 투자은행에 다니는 그 친구의 남편, 고액 연봉자이고 또 친구도 그 덕분에 여유롭게 사는 듯 보였어요. 매번 모임 때마다 새로운 명품백을 들고 나왔고 방학만 되면 아이들과 함께 해외로 나가곤 했으니까 똑같은 옷을 사면 나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 아니면 그저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었던 걸까? 하지만 내 스타일에 맞지 않았던 청바지는 결국 후회 덩어리가 되고 말았다. 옷장에 처박아 둔 채 한 번도 꺼내 입지 않았다. 한 번은 멀쩡한 소파 테이블을 갈아치우기도 했다. 내 기준으로 잘 사는 친구들이 집으로 놀러 온다고 해서다. 친구들이 온다고 하니 우리 집 낡은 테이블이 너무도 초라하게 보였다. 결국 친구들이 잠시 머물다 간 소파 테이블을 위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테이블을 위해 나는 몇 달 동안 카드값을 허덕이며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다. 네, 홍 기자님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이서연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산 것들이 아니었네요. 다른 사람이 무엇을 사는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그것들에게만 신경을 썼지요. 네, 맞는 말씀이네요. 돌이켜보니 질투나 불안, 타인의 시선에 휘둘렸던 것 같아요. 돈을 쓰고 난 다음에는 기분이 좋아지기는커녕 우울해졌어요. 건강한 소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낭비나 과시적 소비와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된대요. 153쪽, 감정의 힘. 지금의 상황을 벗어나서 더 높은 곳으로 끌어줄 열쇠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답은 바로 감정이에요. 감정이란 우리가 태어날 때 우주에게 선물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밀가루 반죽과 같아요. 다양한 가능성으로 존재하죠. 우리가 관찰하고 인식하고 느끼는 에너지가 반죽의 모양을 형성하는 거예요. 관찰하고 인식하고 느끼는 에너지. 이것이 미래를 형성합니다. 이것이 현실이 되죠. 그리고 완성된 반죽이 굳으면 우리 앞에 현실이 되죠. 다시 말해 쿠키를 어떤 모양으로 빚고 구워낼지는 우리 손 안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스스로 바꿔갈 수 있어요.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존재니까요. 네, 놀랍죠? 우리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우리가 스스로 바꿀 수 있다.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 우린 그런 에너지를 가진 존재이다. 네,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153쪽 감정의 힘. 양자 물리학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양자 물리학에 따르면 물질은 견고한 것이 아니라 파동이나 입자로 존재하는 것이다. 물질이란 해당 위치에 그것이 있을 확률일 뿐 그 자리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것이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지 결정하는 것도 관찰자인 우리 자신이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인식하는 대로 물질이 빚어지고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눈앞의 세상이 바뀌게 된다. 인식에 따라 변할 수 있다면 생각이 물질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일까요? 여기에서 예를 이서윤 씨가 들어줬는데 쿠키를 만들려고 막 반죽을 하고 있어요. 자, 손으로 직접 주물러서 밀가루 반죽을 하고 있어요. 자, 내가 원하는 모양, 하트 모양, 세모, 동그라미, 도너츠 모양, 이런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서 쿠키를 빚고 또 쿠키 모양이 결정되죠. 어떤 모양으로 빚고 구워낼지는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말이에요. 그 감정이 바로 해빙이군요. 돈을 가지고 있다는 기쁨. 해빙을 하면 풍요로운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그런 말이죠. 네, 바로 맞췄어요. 우리는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스스로 바꿔갈 수 있어요.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존재니까요. 감정이란 무기의 사용법을 제대로 익히기만 한다면 말이죠. 우리는 에너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싼 이 세계를 바꿔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 손에 달려있네요. 우리 마음, 우리 감정에 달려있어요. 사례에 행운의 사나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호주 쇼트트랙 선수 스티븐 브래드버리, 동계올림픽 역사상 가장 운 좋은 선수 중에 하나로 꼽힌다. 그가 2002년 솔트레이크 시티 동계올림픽에 출전했을 당시만 해도 많은 주목을 받던 선수는 아니었다.
남자 쇼트트랙 1000m 결승전에 출전했을 때 그는 선두 그룹의 반바퀴 정도 뒤처진 상태였다. 그런데 유력 우승 후보들이 한꺼번에 뒤엉켜 넘어지면서 멀리 떨어져 꼴찌로 달리던 그가 그 모두를 제치고 1위로 결승점을 통과했다. 후일 행운의 역설로 불리게 된 승리였다. 결승뿐만이 아니었다. 2차전에서도 먼저 들어온 선수가 실격 판정을 받는 바람에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다. 준결승에서는 앞서던 선수 3명이 모두 넘어졌다. 덕분에 그는 어부지리로 결승에 올라가게 된 것이다. 하지만 행운의 주인공이 되기까지 그는 험난한 준비 과정을 거쳐야 했다. 12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5시간씩 주 6회 훈련을 해왔다. 게다가 이전에 출전한 올림픽들은 불운의 연속이었다. 주목받던 1994년에는 1000m 경기 예선에서 탈락했고 1998년 대회에서는 올림픽을 이틀 남기고 식중독에 걸렸다. 2000년에는 목뼈에 심각한 부상을 당해 은퇴를 고민하기까지 했다. 운이 좋았던 것은 사실이다. 결승전이 시작된 지 1분 30초가 될 때까지도 내가 메달을 딸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행운을 얻는 그 자리에 오기까지 내가 꾸준히 노력했다는 사실도 알아주기 바란다. 이 금메달은 1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나 자신에게 주는 보상이다. 네, 이 행운은 어느 날 갑자기 돈벼락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든지 로또가 당첨된다든지 이런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이서윤 씨가 말하는 행운은 덧셈이 아니라는 거예요. 0 더하기 행운은 행운. 이것이 아니고 행운의 법칙은 곱셈이라는 거죠. 내 노력이 0이면 거기에 아무리 행운을 곱해도 결과는 0이에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말이죠. 이제 알 것 같아요. 노력한 것을 몇 배로 돌려받는 것이 행운이라는 거죠. 그 결과에 감사하고 그 마음으로 계속 노력해서 더 커다란 성과를 얻고 그렇게 선순환을 이루는 겁니다. 공짜를 원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행운은 우리의 노력에 곱셈이 되는 것이지 덧셈이 되는 것이 아니다. 네, 이걸 기억하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행운의 사나이처럼 말이죠. 265쪽 무의식은 알고 있다. 심리학자 칼 융도 인간의 생애는 무의식의 자기 실현의 역사다. 무의식에 있는 모든 것은 삶의 사건이 되고 밖의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무의식은 우주의 에너지로 해석해도 될 만큼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을 이루어줄 수 있어요. 무의식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믿음과 두려움, 태도의 원천을 뜻한다. 의식과 무의식을 바다에 떠있는 빙산에 비유한다면 물 위로 보이는 작은 조각이 의식, 물 아래에 감춰져 있는 거대한 부분이 무의식인 셈이다. 요 바다에 이렇게 짙은 색, 이 부분이 무의식, 잠재의식이고
의식은 여기 빙산의 일각 조금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의식을 통해서 물 위로 보이는 작은 조각은 의식, 물 아래 감춰져 있는 대부분이 무의식인 거죠. 개인들은 무의식 속에 자신이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은 능력과 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것을 알지 못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지 못한다. 우리의 무의식은 행운을 불러들이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자연의 섭리를 따르죠. 우리는 무의식에 행운의 씨앗을 뿌리고 때가 되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 열매를 수확하게 돼요. 뿌린 대로 거둔다 라는 말이 있죠. 네, 뿌려야만 거둬들이는 이치입니다. 270쪽. 우리는 있음을 무의식에 입력해야 합니다. 무의식에 스스로 프로그래밍한 대로 삶이 전개된다고. 그것이 진짜 부자가 되는 비밀이라고. 진짜 부자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단어를 무의식에 입력한다고 합니다. 즉, 그들도 무의식을 활용해 행운의 길을 선택한다는 말이죠. 부자들은 무의식에 돈이 있음을 입력하죠. 우리 뇌는 어떤 명령을 입력받느냐에 따라 그에 맞는 운의 흐름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행운의 흐름을 고르는 방법도 알 것 같아요. 무의식에 있음을 각인시키는 방법. 그것이 바로 해빙입니다. 네, 사례를 하나 볼게요. 해빙으로 운명의 상대를 만나다. 결혼 전임분들 귀 기울여 보세요. 선생님, 저는 결혼할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지금까지 만난 남자들은 모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빚이 있거나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앞으로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남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30대 중후반의 미혼 여성이에요. 이 여성에게는 말 못할 사정이 있는데 풍족한 가정 환경에서 성장했지만 대학 시절 급격하게 어려워지면서 동생들의 학비와 생활비까지 벌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녀를 보고 이서윤은 이렇게 말했어요. 금전에 대한 절박함이 같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듯 하네요. 우선 돈의 즐거움과 유익함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1년 안에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해빙노트를 쓰고 있음의 감정을 느끼는 것도 점차 그래서 해빙을 실천했어요. 있음의 감정을 느끼는 것도 점차 익숙해졌죠. 그렇게 몇 주가 지난 뒤 해빙노트 쓰기를 막 끝낸 그녀가 인터넷을 훑어보고 있을 때 여행 작가가 쓴 지중해 여행기가 우연히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 이거야. 지중해로 여행을 떠나고 싶어. 지금까지 나는 언제 쓸지도 모르는 적금을 부으며 살아왔어. 하지만 앞으로는 돈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겠어. 그러고 펀드를 해약하고 그 돈으로 크루즈 여행을 떠났습니다. 지중해 카페에 앉아서 해빙 노트를 적고 있는 그녀에게
누군가 말을 걸어왔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잠깐 합석해도 될까요? 서글서글한 느낌의 동양계 미국인이었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둘 사이에는 공통점이 많았어요. 가난한 이민자였지만 사업을 성공시켜 집안을 일으킨 사람이었고, 두 사람은 진지한 만남으로 이어졌어요. 이듬해 그녀는 그와 결혼해 미국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네. 같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끌어당긴다. 네. 해빙을 하는 것이 또 좋은 인연 또한 만날 수 있게 해주네요. 네, 여기에서 해빙 노트 쓰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217쪽 해빙 노트를 써보세요. 일기를 쓰듯 해빙을 기록하라는 말씀인가요? 네, 비슷해요. 해빙을 어떻게 했는지 또 무엇을 느꼈는지 짧게 적으면 돼요. 이렇게 해빙 노트를 쓰다 보면, 기록하다 보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파악될 거예요. 노트 쓰는 법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세요. 문장은 단순한 것이 좋아요. 나는 가지고 있다로 지금 자신에게 있는 것을 적고, 나는 느낀다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 돼요. 그 뒤에 감사나 감탄의 표현을 덧붙여도 멋지겠죠? 매일 쓰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한 주에 3, 4회 쓰는 것을 더 권해요. 하루도 빠지 않고 써야 한다면 의무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말이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써야 한다는 의무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말이죠.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당장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빙 노트를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 올리면 어떨까요? 사진과 함께 해시태그를 달아도 되고요. 다른 사람이 본다고 생각하면 동기부여도 되고 해빙의 기쁨도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런 방법도 있네요. 홍 기자님의 해빙 노트예요. 6월 8일 I have 후배에게 태국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살 돈이 있다. 전에 일하던 직장의 후배들이 찾아왔다. 그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느낌 I feel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들에게 밥을 사줄 돈이 있다니 부자가 된 기분이다. 그 회사를 그만둔 지 8년이 넘었는데도 나를 찾아주는 후배들의 따뜻한 배려가 고마웠다. 6월 10일 I have 대출금을 갚을 돈이 있다. I feel 돈이 있다고 생각하자 기분이 좋아졌다. 해빙을 하는 한 대출금 내는 날도 두렵지 않다. 이런 식으로 have 가지고 있다. feel 느끼는 감정. 네, 이것을 쭉 쓰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파악하게 된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해빙 노트를 한번 써보세요. 네, 강추합니다. 해빙이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은데 늘 내가 의식하고 해빙 이렇게 해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음을 느끼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도 부자가 되고 좋은 운을 끌어당겨서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고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이었나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